벌써 강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손바느질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오늘은 파우치나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작은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프레임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다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동전 지갑을 만들 때는 원단 두 종류와 프레임, 바늘, 실, 가위, 수성펜, 퀼팅솜 3온스, 송곳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7cm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제 프레임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대로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을 재단합니다. 창구멍도 표시해 두고 퀼팅솜은 원래의 크기보다 1cm 정도 시접을 여유 있게 주어서 재단합니다. 안감하고 겉감은 시접 7mm를 주시면 됩니다. 솜 위에 안감과 겉감의 순으로 올려놓는데요. 안감과 겉감은 겉과 겉이 마주보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후에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신 후에 창구멍 표시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반박음질로 바느질합니다. 홈질로 바느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반박음질을 이용하겠습니다. 솜과 같이 바느질을 할 때는 이렇게 골무를 두 개 다 사용하시면 편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링 골무로 바늘을 살짝 밀어주고 고무 골무로 바늘을 빼시면 손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라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바늘땀이 너무 크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시침핀을 빼주시고
중간중간 안감과 겉감이 밀리지 않게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해주세요. 이제 끝까지 다 오셨으면 매듭을 튼튼하게 지어주세요. 이제 바느질이 다 끝났으면 뒤집기 전에 솜을 바짝 잘라줄 겁니다. 바느질 선을 뺀 나머지를 바짝 잘라주세요. 솜만. 원단은 빼고 솜만 바짝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솜을 바짝 잘라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임 달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바짝 잘라주었으면 모서리도 살짝 잘라줍니다. 자,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 줄 건데요. 이때 이 겸자를 이용합니다. 겸자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잡고 창구멍으로 살짝 잡아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살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바느질이 끊어지니까 살살살살 잡아주세요.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네, 정리는 겸자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이쁘게 빼주세요. 이렇게 다 뒤집으셨으면 손톱으로 이 끝부분을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요.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창구멍도 시접 안으로 잘 이쁘게 집어넣으시고요. 시접을 안으로 넣고 손톱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이제 창구멍 막기를 해볼 건데요. 공구르기나 감침질을 사용해서 창구멍을 막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공구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듭은 안으로 쏙 집어넣고 안감과 뒷감을 마주보게 잘 잡고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창구멍은 감침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다 하셨으면 매듭을 한 번만 짚고 매듭을 안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다른 곳을 빼고 살짝 잡아당겨주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판이 완성됐으면 여기다 퀼팅 선을 그려줍니다. 저는 퀼팅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줄 건데요. 가운데부터 위치를 잡고 사선으로 1.5cm 간격으로 퀼팅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격자무늬 퀼팅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시접자를 이용해서 1.5cm 간격으로 퀼팅 선을 그려줍니다. 이 수성펜은 작품 완성을 하신 다음에 분무기로 뿌려주거나 물에 잠깐 담가 놓으시면 싹 지워집니다. 이렇게 큐팅선을 모두 그려주셨으면 시침핀으로 살짝 고정해주세요. 원단과 솜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주신 후에 큐팅을 해주세요. 큐팅을 할 때도 골무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힐팅을 할 때 중간부터 해주세요. 매듭은 바늘은 이렇게 안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매듭은 보이지 않게 살짝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줍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솜과 안감과 겉감 세 겹을 한꺼번에 누벼주세요. 퀼팅을 하실 때는 골무를 끼시면 퀼팅 모양이 더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퀼팅 땀이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게 누벼주세요. 울지 않게 손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퀼팅할 때 링골무를 이용해서 바늘을 밀어주시면 손가락이 덜 아픕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누벼주세요. 매듭은 뒤에서 지어줄 겁니다. 뒤에서 한 번만 묶어주시고, 이때도 매듭이 보이지 않게 바늘을 다른 쪽으로 찔러서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그럼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감에도 퀼팅선이 보이게끔 안감과 솜을 다 같이 누벼주시면 됩니다. 퀼팅은 꼭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지만 나중에 완성하시고 보시면 퀼팅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퀼팅 한 것이 훨씬 더 이쁘겠죠? 이렇게 원단이 울지 않도록 잘 밀어줍니다. 처음엔 퀼팅이 어려워서 바늘땀이 무척 크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점점 더 일정 간격으로 퀼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퀼팅이 모두 끝났는데요. 앞뒤로 퀼팅 라인을 잘 보이게 올록볼록 퀼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위쪽 부분의 중간을 표시해 주세요. 살짝 접어서 중간 부분을 위아래 다 표시해 주세요. 이제 프레임을 잘 차는데요. 프레임도 중간 아까 위치 표시해 준 부분에 프레임의 중간을 맞추어 프레임을 중간에 맞추어서 홈질을 해줍니다. 이때 프레임을 달 때는 실 두 겹을 이용합니다. 실 두 줄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표시된 중심과 프레임의 중심을 맞추어서 프레임 안쪽의 공간으로 원단을 끼워 넣습니다. 이때 송곳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원단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원단을 끼워 놓으시고 중간 부분부터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프레임과 원단을 잘 잡으시고요. 뒤쪽부터 프레임의 중간 구멍 부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도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송곳으로 원단을 살살 밀어 넣어주세요. 바느질은 중간부터 하는데요. 중간부터 한쪽 방향으로 다음 구멍에 들어가서 또 다른 구멍으로 홈질을 하듯이 구멍에 넣어서 바느질을 합니다. 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해가면서 송곳으로 살살 넣어주세요. 홈질을 하듯이 프레임에 구멍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때 원단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 코너 부분도 원단을 잘 굴려서 송곳으로 살살 밀어 넣습니다. 프레임이나 가방끈을 살 때는 실을 두 겹으로 이용해서 튼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프레임의 끝까지 왔으면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또 홈질을 하듯이 갑니다. 빈 구멍을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빈 구멍을 홈질하듯이 왔던 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원단이 빠지지 않게 중간중간 잘 넣어주세요. 중간까지 왔으면 반대편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홈질을 해서 갑니다. 홈질을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면서요. 코너 부분도 이렇게 살짝 굴려가면서 송곳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처음 프레임을 다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송곳을 이용해 가면서 속으로 집어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원단이 빠지지 않게 안으로 쏙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왔으면 또 똑같이 반대편 빈 구멍으로 홈질을 해가듯이 갑니다. 중간까지 모두 왔으면 뒤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매듭을 안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자, 모두 이제 반대편도 프레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옆선을 공구르게 해줄 차례인데요. 옆선은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밑에부터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바느질할 위치에 바늘을 빼고 매듭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네, 여기서 공구르기는 겉감끼리 공구르기를 할 겁니다. 겉감끼리 공구르기를 해서 이어 붙여주세요. 이렇게 안감은 안으로 집어넣고 겉으로 나오지 않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바느질 하세요. 공구르기로 한 땀 한 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살짝 잡아당겨 줍니다. 겉감과 겉감이 붙을 수 있도록 살짝 잡아당겨 줍니다. 안감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의해서 바느질 하세요. 이렇게 원단의 직선 부분까지 공구르기를 다 해주세요. 공구르기가 끝나면 매듭을 한번 짚고 매듭은 꼭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밑에부터 시작해주세요. 이때 프레임 달 때만 실이 2겹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 겹으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듭 짚고 매듭을 안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다 끝나셨으면 프레임을 통해서 살짝 뒤집어 주세요. 반대편으로 안감이 보이도록. 네, 살짝 뒤집어 주신 후 이제 바닥 접기를 할 건데요. 바닥 접기는 이 중간 옆부분이 중간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바닥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중간 1.5에서 양 옆으로 3cm씩 이런 식으로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이제 이 수성펜의 라인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이때도 2줄을 사용하시면 더 튼튼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닥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매듭도 뒤에서. 반대편도 똑같이 바닥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바닥 접기를 모두 끝냈으면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겉이 나오게끔. 뒤집어 주시면 모두 완성됐습니다. 잘 만들어 보셨나요? 프레임은 본인이 예쁜 것을 찾아 모양별로 여러 종류의 동전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는 지퍼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은 파우치나 가방, 필통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으니 본인만의 매력적인 소품을 만들어 보세요.